김만입니다. 위클리 리포트, 한 주간의 부동산 시장 동향과 이슈를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3월 3주차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18일자 한국 부동산원 통계입니다. 3월 3주차. 이번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지하철 타고 방송국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봄 기운이, 봄바람이 살랑살랑 느껴집니다. 매매 시장도 이번 주는 살랑살랑 조금 따뜻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죠. 변동률을 보면 전국은 마이너스 0.05에서 마이너스 0.03, 0.02%포인트 하락폭이 축소가 됐고요. 수도권은 마이너스 0.05에서 마이너스 0.02, 0.03%포인트나 하락폭이 축소가 됐습니다. 지방은 마이너스 0.06에서 마이너스 0.04, 서울은요, 마이너스 0.01에서 드디어 0% 보합으로 갔습니다. 와우, 올해 들어가지고 가장 큰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드디어 마이너스자 떼고 0% 보합으로 갔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2, 3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플러스 0.01, 0.02로 가는 건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되면 아마 플러스 0.01, 0.02 정도 나올 것이라 기대가 됩니다. 전세는요, 상승인데 약한 상승, 보합 상승인데요. 전국은 0.02%, 수도권은 0.06에서 0.07%, 0.01%포인트 살짝 올랐고요. 지방은 마이너스 0.03에서 마이너스 0.02, 0.01%포인트 하락폭이 축소가 됐고, 서울은 0.07, 지난주가 0.08이었으니까 0.01%포인트 살짝 상승폭이 축소가 됐는데 큰 의미는 아니고요. 매매보다는 전세는 뭐 지난주하고 큰 변화는 없다. 큰 상승이다. 이 정도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년간 흐름 한번 볼게요. 1년간 파란색이 매매, 빨간색이 전세인데 최근 흐름 한번 볼까요? 매매가 파란색이 매매죠. 쭉 내려가다가 1월 올해 되고 2월 되면서 하락폭이 조금 더 축소가 되는 이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요. 전세는 작년 10월 이후로 상승인데 상승률이 내려가는데 아직까지 마이너스는 아니고요. 요 정도 약한 상승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국지도 한번 볼까요? 전국지도 세종시만 보라색이네요. 노란색이 보합이고요. 빨간색이 상승이고 파란색으로 갈수록 하락입니다. 세종시만 보라색, 안 좋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0.25%인데 지난주가 마이너스 0.09%였으니까 지난주보다는 올해가 좀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하면 세종시가 좋지 않다. 그렇죠. 좋지 않죠.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 보면 수도권 지역은 뭐 서울은 0%, 인천은 마이너스 0.01, 경기도는 0.03, 거의 보합입니다. 강원도 0.01이고요. 대구 마이너스 0.09, 부산 마이너스 0.06, 마이너스긴 하지만 지난주보다는 좀 개선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볼까요? 조사 지역 176개 지역을 조사하는데 여기도 의미가 있습니다. 상승 지역이 지난주 32개에서 이번 주 42개로 플러스 10개가 늘어났고요. 하락 지역은 140개에서 123개, 마이너스 17개가 줄어들었습니다. 하락 지역은 17개가 줄어들었고 상승 지역은 10개가 늘어났습니다. 좀 의미가 있죠? 변동률도 좀 의미가 있고 상승 하락 지역도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요. 서울은 보합됐죠. 0% 보합으로 됐는데 부동산원 리포트 내용을 살펴보면 매수 문의 소폭 증가, 일부 단지 매도 희망과 상향 조정, 상승 거래 발생으로 보합 전환. 의미가 있죠. 리포트 내용도 의미가 있습니다. 구별로 살펴보면 서초구 0.01, 강남구 0%, 송파구 0.04, 용산 0.01 모두 다 상승입니다. 노원구는 마이너스 0.02 하락이지만 지난주 마이너스 0.04였으니까 지난주보다는 좀 개선된 영향 역시 구별로 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은요 마이너스 0.02, 마이너스 0.01, 뭐 동일하고요. 부평구, 서구는 상승이고 미추홀구, 동구, 계양구 등 전반적으로 이런 지역들은 약한 하락입니다. 경기도도 지난주 마이너스 0.07%였는데요. 이번 주 마이너스 0.03%좀 개선이 됐고요. 하락폭이 좀 축소가 됐고요. 여주, 고양, 덕양구는 상승이고 안양, 동안구, 화성, 성남, 수정구, 하남시들은
등은 하락입니다. 전국 한번 볼까요? 광역시 대전은 마이너스 0.03, 세종은 마이너스 0.25 가장 안 좋은데 지난주보다는 나아졌다. 부산은 마이너스 0.06인데 지난주가 마이너스 0.08이었으니까 지난주보다는 개선이 됐고요.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0.09%인데 지난주가 마이너스 0.17%니까 지난주보다는 와우 0.08%포인트나 하락폭이 축소가 됐고요. 울산은 마이너스 0.02, 광주도 마이너스 0.05에서 0% 부합까지 올라왔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좀 개선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핫 이슈 윤석열 대통령께서 민생 토론회 가서 발표를 했죠. 서울 물레동인가요? 3대 혁신 과제를 발표했는데 공간, 거주, 품격 세 가지인데 이게 뭐냐면 공간부터 뉴빌리지 우리 뉴홈이라고 제가 많이 소개해드렸잖아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 분양 주택을 공급해 주는 게 뉴홈인데 홈보다 큰 게 빌리지 마을이잖아요. 뉴빌리지 마을을 개조하겠다라는 의미겠죠.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노후 저층 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생활 편의시설이 제공이 되는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게 주된 내용이고요. 거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거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세금 부담을 내려주겠다.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라는 건 2030년까지 공동주택은 현재 시세 대비 70%, 단독주택은 60% 정도 약, 토지는 50% 수준인데 이걸 점진적으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90%까지 올리겠다. 2030년까지 그런 계획인데 전면 폐지하겠다. 한마디로 공시가격 많이 올리지 않겠다. 세부담을 보유세 부담을 내려주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2년 동안 B아파트 10만 호 이게 뭐냐면 매입인데 공공이 주택을 매입을 해서 전세 2년 동안 2만 5천 호, 월세 7만 5천 호를 공급해서 주변 시세의 90%로 저렴한 임대로 공급하겠다라는 계획이고요. 품격은 그 문화예술 복합단지인데 마포, 홍대, 서울역, 명동, 남산 이런 쪽에 그런 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하겠다. 당연히 발전소 뭐 그런데 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면 공간 뉴빌리지 뉴빌리지 얘기입니다. 뉴 땡땡 뉴빌리지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주거 환경을 갖춘 주택을 공급하고요. 소규모 정비 사업과 연계해가지고 편의시설을 제공해주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좀 지켜봐야 되겠죠? 어떻게 진행이 될지. 과거에 이제 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고 있었거든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5년 동안 50조 원을 투입을 해서 마을을 보존하고 관리하고 개선하겠다는 건데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뉴빌리지가 아마 도시재생의 업그레이드 버전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데 제대로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거주 문제는 공시가격하고 이제 든든 전세주택, 주변보다 저렴하게 공공이 공급해주는 전세인데 공시가격 현실화는 지금 논란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제가 뭐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공시가격의 존재의 이유가 있거든요. 1월 1일 기준으로 정하는데 시세가 10억인데 공시가격은 7억이다. 근데 예를 들어서 10억이 집값이 3억이 떨어졌다 그러면 공시가격은 10억 기준에서 세금을 내는데 갑자기 집값이 7억으로 떨어지면 세금을 내는 집주인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버퍼링을 두는 거죠. 공시가격을 7억 기준으로 70% 수준으로 해서 다시 세금을 책정하기 때문에 이런 변동폭, 왜곡되는 변동폭을 좀 완화시켜주는 게 공시가격의 존재의 목적인데 공시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사람이 문제죠. 지난 정부 때는 너무 집값 잡으려고 너무 급격하게 빨리 많이 올렸고 지금 정부는 또 세금 부담을 낮춰준다 이런 명목으로 너무 빨리 막 내려가지고 사람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든든 전세주택은 앞서서 설명드렸죠. 전세 2만 5천 호, 월세 7만 5천 호를 주변 10만 호, 총 10만 호를 주변 시세 90% 수준으로 낮게 공급을 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자, 공시가격 발표가 됐죠. 2024년 공시가격. 지금 열람을 하고 있고요. 아직 공식 발표는 아닌데 이 신청을 받고 있는데 뭐 거의 비슷하게 될 겁니다. 전국은 1.52% 상승. 작년이 마이너스 18.63%. 2021년은 와, 플러스 19%.
2022년은 17% 이렇게 난리가 난 겁니다. 집값도 많이 올랐는데 현실화해서 공시가격 올려버리니까 조세저항이 폭발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역작용으로 이렇게 내려버렸고요. 올해는 이제 1.52%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 평년에 비하면 좀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 서울은 3.25% 그나마 집값이 좀 다른 지역들보다 올랐기 때문에 가장 높은 3.25고요. 경기도는 2.22, 인천은 1.93%입니다. 대구, 경북은 또 마이너스도 있습니다. 상승률이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번 그 보도자료 내용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울 기준에서 보유세가 얼마 늘어나냐라고 보면 공시가격이 10억 9,400만 원이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마레포를 가지고 있으면 작년에 243만 원 냈는데 올해는 254만 원, 11만 원 정도 늘어나고요. 반포자이를 가지고 있으면 공시가격이 22억 4,600만 원인데 작년에 834만 원, 올해 942만 원. 반포자이 전용 8사 아파트 가지고 있으면 매년 900만 원, 1000만 원 정도 세금을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2주택자들 마레프하고 음마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1,526만 원 내던 사람이 1,787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게 보유세죠. 사실은 이게 부자들 더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한 번 내는 게 아니라 매년 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세금입니다. 자,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